안녕하십니까. 태조산 도지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김천식 시사의 말사입니다. 신라 최초 가람 전멸보궁 도지사는 신라 제19대 물지왕제 417년에 고구려의 성녀 아도하상이 불교가 없었던 신라에 포교를 위해 처음 세운 신라 불교의 발상지입니다. 아도하상이 수행처를 찾기 위해 다니던 중 겨울인데도 이곳에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고 좋은 터임을 알고 이곳에 모래장자의 시주로 절을 짓고 이름을 복숭아와 오약해서 이름을 따 도지사가 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라 불교의 초전 법능지로 불교의 성진 이곳은 1976년 아도하상이 신라에 불교를 전하러 올 때에 모셔온 세른 진신사리가 세른 사리탑 보수 공사 중 금동 육각사리함에 봉함되어 발견되었습니다. 금동 육각사리함은 82중력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며 국보 제208호로 지정되어 현재 식수사 성보박물관에 육각 소장되어 다음은 아도하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의 어머니 고돈영은 중국에서 온 사신 아굴마와 연정이 깊어져 아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도가 5살이 되자 고돈영은 아도를 출가시켰습니다. 아도가 16세가 되자 아도는 중국으로 가 현창 화상 밑에서 수행을 하고 고구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고돈영은 아들을 불교가 없던 신라로 불법을 전하라며 보냈습니다. 당시 신라는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어서 불교 박해가 심했었습니다. 그는 묵호자란 이름으로 지금의 선산부 도계에 와서 모래장자의 집에 몸을 의지하고 낮에는 일을 하며 도움을 주고 밤에는 사람을 모아 자비로운 불법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양나라의 사신이 신라에 향을 예물로 보내왔으나 그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해오던 중 모래장자의 추천으로 궁에 들어가 향의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향을 불에 태우면 향기가 거룩하여 신성하기가 이를 데 없고 소원을 들면 반드시 영험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왕의 공주인 성국공주가 큰 병이 들어 있었는데 왕이 아도하상에게 치료를 청하니 아도하상이 7일간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공명을 올리니 신통하게도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 공덕으로 불교를 전할 기회를 얻었으나 왕이 세상을 뜨자 아도하상을 해치려 하는 무리들이 공격을 해와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래장자의 집에 가서 잠시 머물다 떠나려 하자 모래장자가 가는 길을 물었으나 나를 만나려거든 얼마 후 식순이 내려올 것이니 식명수를 따라 오시오 라는 말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해 겨울 가연 기하게도 정월 엄동설안에 모래장자집 문턱으로 식순이 들어왔습니다. 모래장자는 그 줄기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활짝 핀 나무 아래 사순대에서 아도하상이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잘 오셔서 모래장자, 내 이곳에서 절을 세우려 하니 이 망태기에 곡시 2마를 시주하시오. 아도하상은 모래장자 앞에 작은 망태기를 내놓고 시주를 보냈습니다. 모래장자는 기꺼이 승낙을 하고는 다시 집으로 내려와 곡식 2마를 망태기에 부었으나 의인일인지 망태기는 2마는 크면 2섬을 부어도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래장자는 세상에 모두 시주하여 도지사를 세웠습니다. 아도하상은 절 이름을 복숭아꽃과 오약꽃의 이름을 따 도지사라 칭하고 그곳이 바로 신라에 처음 세워진 절 도지사입니다. 아도하상은 도지사에서 정진하다 나이가 들어 금수굴에 들어가 열반에 들었습니다. 지금도 도지사에서는 성국공주의 병을 낫게 한 아도하상 동상 앞에서 향을 피워 올리며 가족과 친지들의 채차를 위해 기원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
아이고 회장님 큰일 났네. 언니 없으면 안 되겠네. 내가 따라다닌다 야. 돌배락 저렇게 해가지고. 도리사의 철성당은 1999년에 건립한 정면 이북한 평면 석한 규모의 8석 지붕 2층 건물로 1층은 보원전이고 2층은 철성당입니다. 보원전은 평생 이틀을 봉안한 곳으로 이곳에 봉안된 영가들의 극락왕성을 기원하며 명절이나 길마다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철성당은 강당을 사용하며 각종 법회와 시행활동이 이루어지는 도리사의 개조선언은 스님들의 수행하는 선방으로 정면 7칸, 측면 8칸 규모의 C자형 건물입니다. 근래의 선지식인 정강명신 큰스님을 비롯하여 성철 큰스님도 이곳에서 정진하였다고 합니다. 정면에는 개조선언, 도리사 등의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스님들을 수행하는 선방으로 수행하기 좋고 도인이 많이 나와 영남의 3대 선언 중 제1도리라는 제칭으로 유명합니다. 야한 길제 1353년에서 1419년까지 계셨던 길제 선생이 이곳에서 스님들에게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태거선언 현판은 위창 5세창의 글씨입니다. 도리사의 하암석탑은 보물 제470호입니다. 극락전 앞뜰에 있는 고려시대의 석탑입니다. 전체적으로 5층을 이루고 있는데 맨 아래층은 탑을 갖추는 기단으로 기단 외의 2개 층은 중심 부분이 탑신부로 여겨집니다. 탑신부의 1층과 2층은 작은 정사각형의 돌을 2 내지 3단으로 쌓아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이는데 각각 한 면에 문틈을 돌을 새기만 널들을 끼워 문짝 모양을 표현한 듯한 점이 지목됩니다. 위쪽의 2개층은 머리장식 받침인 노반이 포개진 것인지 위층만 노반이고 아래층은 탑신부인지 분명히 알 수 없으며 맨 위의 노반 위에는 연꽃이 조각된 보드를 얹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동일한 유형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이 하암석탑은 현재 보물 제470호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도리사의 하암석탑은 도리사의 극락지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66호입니다. 서방 극락 정토의 주제자인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법당입니다. 정면과 측면이 각 3칸인 8적 지붕 건물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875년 고종 12년에 용해 스님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부 앙스와 상부 입공 및 내부 웅궁의 형상이 1870년 중건된 경복궁 건정전의 공포 구성 양식과 유사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 말기의 건축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1645년 인조 23년에 조성된 목도 아미타 유래자산과 1876년 고종 13년에 조성한 아미타 후불편을 봉안하고 있으며 근래의 지장편과 신중편을 조성하여 봉안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정토종 근본 경전의 하나인 무랑서경에 따르면 오랜 옛날 법장이라는 지구가 48개의 서울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18번째 서원에서 자신이 부처가 되면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건설한 정토에 태어나서 열반에 이를 때까지 지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법장은 자신의 소원을 모두 이룬 뒤 아미타불로서 극락이라는 서방 정토를 주게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이 아미타불 신앙은 650년 정도부터 중국에서 널리 유행하기 시작하여 곧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순덕 여왕 때 지장스님이 아미타 경소를 저술하면서 정토 신앙이 시작되었고 이후 특정 종파를 넘어서 불교 신앙의 일반적인 형태로 성장. 보리사의 목조 아미타 열애자상은 경상북도 문화재자로 제314호입니다. 극락전에 모셔진 높이 제29cm입니다. 무릎 너비 93cm의 불상으로 몸에 비해 머리가 크며 평민적이고 네모진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낮은 나발에 작은 눕개를 갖추었고 미간 중앙에는 작은 벽호가 있으며 이목구비가 정면합니다. 양팔에 걸친 통개미가 양무릎을 덮고 있으며 가슴 아래 군인은 띠 매듭 대신 양남 모양의 옷자락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불상의 형태와 조각석법 등으로 보아 17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후기 목조 불상 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자로 제314호로 수행되어 양도 있고. 보리사의 석종형 세종 사리탑은 극락전 뒤 태조선원과 삼성각 사이에 있는 높이 1.3m의 석탑으로 석종형 부도를 닮았습니다. 작은 방형 기단 위에 탑신간 연꽃 봉우리 형태의 보줄 방식하였으며 상층 지대석의 네 기둥에는 사자의 머리를 조각하고 그 중간에 항로를 새겼습니다. 탑신의 위 아래에는 띠처럼 돌아가며 연꽃잎을 새겼는데 꽃잎이 서로 겹쳐지도록 한 점이 특이합니다. 보주에는 아래에 악면을 새기고 그 위로 5개의 원을 마련하여 세종 사리탑이라는 글자를 한자씩 세워내렸습니다. 조선 연대는 16세기 말 17세기 초로 추정되며 1977년 이 사리탑에서 8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육각 사리함과 그 안에 담긴 사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보리사의 석종형 세종 사리탑은 극락 보리사의 삼성각은 산신, 독성, 칠성을 모신 정각입니다. 정민색한 측면 한 칸인 낯빛 깊은 건물로 내부에는 1992년에 조성된 신성탱, 독성탱, 칠성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하상, 사덕비와 불랑답, 시주질비는 보리사 남쪽 비타진 송림에 나란히 남양하여 서 있는 두 비석으로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91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도 하상 사덕비는 1655년 효종 6년에 세운 것으로 아도 하상이 신라에 불교를 전한 사적을 적은 것이며
뒷면에는 자운비가 응각되어 있습니다. 비스스의 모습은 자연석을 받침 삼아 그 윗면에 홈을 타서 비를 세우고 머릿돌을 얹었습니다. 머릿돌은 앞면에 이무기를, 뒷면에 4마리 용을 조각하고 그 사이마다 다시 울농을 조각한 독특한 모양입니다. 또 하상 불량답 시주질비는 조리사의 논밭을 시주한 이의 이름과 논밭 규모를 적어놓은 지식이며 1712년 숙종 38년에 지어졌습니다. 모습은 아도 하상 사석기와 같으나 머릿돌 앞 뒷면에 굵은 선으로 연꽃 봉우리와 줄기를 조각하고 양옆면에는 이중으로 된 원 모양의 띠를 새겨 장식하여 이 먹고 해야지. 관심 보살하지 말고 이 먹고. 봄에 이제 앞으로 봄에 가면은 정밀보응에는 부처님의 진신사회에 모신 법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상을 별도로 모시지 않고 법당의 뒤쪽에 진신사회를 동하는 사리탑을 조성하여 법당 안에서 사리탑을 하며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도리사 정밀보응은 전면색한 청년 6칸 규모의 맞대지붕 건물로 1982년에 주지 법당 스님이 사리 예배와 기도를 위하여 건립하였습니다. 법당 안에서 바라보이는 석가 예례 사리탑은 1977년 세종 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 일가를 보관하기 위해 1987년에 조성한 것입니다. 정밀보응에는 각각 정보대 유지 상승과 진단상 신명호 우리는 센터가 백신사동 인천대교 소수로 각각 정보대 구미시 정보로 상부구역까지 정밀보응 뒤편에 있는 석가 예례 사리탑은 1977년 세종 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1987년에 법등 스님이 조성한 것입니다. 높이 8m로 팔각 원당형 부도를 본따서 정방형 지렛을 위해 팔각의 탑신을 세웠는데 기단에는 용을 조각하고 탑신에는 사천왕상을, 상룡부의 기꽃에는 예례상을 조각하는 등 전체적으로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종각은 일반적으로 범종, 벚고, 모고, 운판 등의 사물을 걸어놓고 의식 때마다 소리를 내어 상계의 미물들까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각입니다. 도리사의 범정각은 2005년에 건립된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 규모의 사모지붕 건물로 현재 사물 가운데 본종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동 육박 사리함과 사리는 국보 제208호입니다. 1977년 도지사 세종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함과 그 속에 보관된 사리입니다. 사리함은 육각을 기본으로 하며 8잇에서 뚜껑구시를 하는 육모지붕 모양의 어깨, 6면에 정교한 무늬를 새긴 탑신, 면마다 안상을 투각한 자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이는 17cm, 밑면의 지점은 9.8cm입니다. 지붕 모서리마다 기꽃이 앙증맞게 솟았는데 그 목에는 작은 고리가 하나씩 감겼고 처마에도 면마다 고리가 하나씩 있어 12개의 고리에 무언가 장식물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탑신에는 제석천, 범천, 사천왕들을 새겼는데 그 선들이 거침없고 유려하면서도 정교하여 매우 색깔된 장인들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동 지금까지 발견된 사리함이 대부분 사각을 기본으로 하는 데 반해 육각의 부도형으로 신라 부도 및 목조 건물의 양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입니다. 사리함에서 나온 사리는 무식 투명하고 둥근 콩 알만한 크기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리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지승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국보 제208호로 일반 수정되어 있습니다. 사리는 개정의 사막의 결정체로서 부처님의 불생불멸하는 법신체를 의미하며 모든 중생의 신앙 대상이자 기초이니 도리사는 바로 불보살의 원력과 가피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존 사리의 공덕과 가피를 주어 위로는 원력을 중시하고 아래는 공덕을 기르는 것입니다. 향의 사용을 알렸다는 부도와 놀기왕의 딸의 병을 고쳤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안내판이 눈에 띕니다. 도리사의 주위에는 일제 수탈의 상승을 하는 노송들이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1933년에서 1943년까지 10년 동안 전쟁에 필요한 성탄류를 만들기 위해 소나무에 V자로 상추를 내어 송진의 수탈에 갔습니다. 일제 수탈의 상추를 아는 도리사 노송들이 절비하게 서 있습니다. 도리사 옆에는 앉아서 심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 숲속의 소나무 숲에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도리사 소나무 숲 의자들은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설밭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도리사의 주위에는 일제 수탈의 상승을 하는 노송들이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1933년에서 1943년까지 10년 동안 전쟁에 필요한 성탄류를 만들기 위해 소나무 숲을 조금 지나며 전망대가 나옵니다. 서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해피는 노른 들판과 낙동강의 유장한 흐름, 그리고 금호산과 멀리 팔공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도화성도 이곳에 올라 주변을 소감하였던 모양입니다. 조형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내판에는 식시사의 유래가 적혀 있습니다. 아도화성은 이곳 서대 위에 올라 서쪽의 황합산을 가리키며 저곳에 훌륭한 터가 있는데 그곳에 절을 지으며 불교가 흥할 것이다 라고 하여 그곳에 절을 지으며 아도화성이 바로 가리켰다 해서 식시사라고 이름하게 되었답니다. 서대에서 산길을 조금 오르면 왼편에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가보았더니 방수인이 있고 아마 선방인 듯 했습니다. 자그마하니 예쁘십니다. 서대에서 산길을 조금 오르면 왼편에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가보았더니 방수인이 있고 아마 선방인 듯 했습니다. 자그마하니 예쁘십니다. 도리사의 반야 신선은 일종의 후계실처럼 꾸민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입니다. 내부에는 약간의 도서를 갖추어 참배객들이 차를 즐기며 독수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2층 도리사의 수승로는 스님들이 거처하는 요사로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팔짝지붕 2층 건물입니다. 1990년대에 건립하였으며 1층은 공양간, 2층은 종무소와 요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면에는 전국 최초 가람, 태도산, 도리사 등의 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도리사 보통 일주문은 기둥이 한 줄로 서 있는 문이라는 뜻으로 사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방문이기도 합니다. 사역에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리사의 주문은 1993년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팔짝 지붕을 올린 것은 물론 정면에는 해동 최초 가람 승지 태도산 도리사라는 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